네, 급등TV 빵용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택치료라는 테마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테마주겠죠.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는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격 진료 테마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재택 치료를 본격화를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정령 또는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재택 치료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런 재택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자가 치료라는 이름으로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자가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는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주가 새로운 테마가 가장 좋고, 그동안은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비대면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봐서 올랐던 거라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서 이 재택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테마주가 이제 많이 오르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테마주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장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오르기는 쉽진 않았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원격 의료 테마주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소프트센, 유비케어, 라이프 시멘스틱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또 소프트센, 유비케어, 라이프 시멘티스, 또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인성정보 말고는 아직까지는 다른 차트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체크를 해둬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 재택치료라는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을 꼭 체크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10월 말에는 될 것 같고요. 왜 10월 말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추석이 지나고 나서 2주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이란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가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 이 윤석열이 입건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홍준표 테마주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홍준표 테마주가 계속 강세를 보였고, 어느덧 이제 대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테마주 그룹군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의료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에 9월 1일 뉴스입니다. 9월 1일 때 이제 의전원 폐지라든지 CCTV는 설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원격 진료 문제는 시대를 거슬릴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성정보가, 이거 말고도 뭐 다 엮였겠지만, 인성정보가 홍준표 테마주로서 부각이 됐었다. 예, 부각이 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택 치료 테마주는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어느 정도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홍준표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인성정보가 사실 제일 좋죠. 과거의 이 매물대, 최근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이 종목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늘 가장 많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정도로 봤을 때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요. 꼭 원래는 이 종목 말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대장주 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인성정보가 대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 이 재택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꼭 인성정보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비트컴퓨터나 소프트센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대장주 인성정보가 제일 좋긴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매출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산업이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겠지만 당장의 매출은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맞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매매적 관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이 음봉을 잡아먹었던 이 박스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대략 3,5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탈하게 된다 하면 이제 손절 한번 해주시고 다시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등주로서 보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겁나 많은 박스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9,000원을 깨게 된다 라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재택치료에 대한 이슈는 지금 이번 주장이 워낙 안 좋아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반등을 한번 준다, 강한 상승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장이 지수를 보시다시피 5일선 위로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회복을 못한 상태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이 코로나 테마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맞겠고, 다만 홍준표 테마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되겠고, 한국선제 같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을 깔끔하게 타고 가고 있는데, 여차해서 5일선이 이탈을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성정보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오늘은 재택치료로 갔지만 이게 언제든지 홍준표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홍준표 테마주가 떨어질 때, 홍준표 테마주가 조정을 받을 때 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는 재택치료주인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시대에 순응을 하셔야 된다, 시장에 순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홍준표 테마주로 만약에 엮여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 방안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